그러면 좀 약간 주제를 좀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 기본소득 이런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이런 분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 곧 탈당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뭐 국민의힘도 받으시니까 뭐 탈당하셔도 뭐 상관은 없는데. 탈당해도 줍니까? 예, 이상민 탈당. 의원? 그럼요. 네. 전 국민 드리는데 뭐.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럼 말 나온 김에 네. 이번에 그 이상민 의원이 이제 뭐 탈당 이야기를 그 소위 네. 말하는 입에다 올렸어요. 네. 그래서 뭐 20명 정도는 네. 나가려고 한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그냥 열린민주당 하는 거 아니에요? 오세요. 원내의원 한 명 들어가면 네. 오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0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본인의 희망사항이고 네. 또 20명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원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세력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반추해봐야 되는 게 이상민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혹시 몇 표 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것까지 기억하면 천재야. 2표 받았어요. 진짜? 그래서 그 정도였나? 본인을 찍었을 거고. 그렇죠. 본인. 그러니까 한 명이 누군가 지금 막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홍천이 아닌가 요즘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아니 조홍천이 이렇게 이상민 바라기였어? 그렇지. 그 조홍천 같아. 잘한다. 그래서 조홍천하고 이상민하고 2표인 거야. 근데 2표랑 2명을 얘기하면서 분당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야 0을 원래 우리 좀 있어 보이려면 그치, 0을 숫자 하나 더 이렇게 붙여야지. 솔직히 제가 방송이니까 말씀드리면 우리 당에서 외부로 공문을 보낼 때는 문서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죠. 좀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 당은 아직 아, 이제 막 작으니까, 생겨갖고. 작으니까. 그럼 뒤에 막 중간중간에 0 막 넣거든요. 우리만 알아볼 수 있는 게 일련 번호로. 얘네는 이제 2명은 안 되겠으니까 0을 붙인 게 아닐까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재밌어. 저희 좋아. 이거는 뭐 최고위에서도 약간의 겸허성 반응이 나간 네. 거니까 네, 뭐 일단 뭐 이상민 의원이 그렇게 매력 있는 분은 아니라고 오.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렇게까지 여파가 있지도 않고 그리고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때랑은 양상이 많이 다르고요. 다르죠. 그때는 이제 안철수, 박지원 같은 뭐 그런 좀 대중적 인지도나 대표성을 가진 분이 계셨는데 지금 뭐 그렇진 않고 뭐 본인은 나가고 싶으신지 모르겠지만 너 대놓고 얘기했어? 뭐 자기 존재감 나타내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네. 이거를 더 이상 얘기한다면 이건 해당행위죠. 해당행위자는 그렇죠. 최고위에서 당에서 곧 굉장히 가장 강한 처벌을 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해당 행위 얘기하니까 어렸을 때 별명 있으셨어요? 저요? 외모 말고 이름으로. 이름으로는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 이름이 좀 흔하니까 흔하지 흔하죠. 노멀하니까. 네, 그렇죠. 저는 이름이 김상균이잖아요. 그렇죠. 그 세균. 세균. 그렇지. 아니면 대장균. 그렇죠. 이랬단 말이야. 네. 그럼 어렸을 때는 기분 나쁜데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그렇게 안 보이지만 40대 후반 아닙니까? 네네. 근데 지금 내가 누가 나를 이름으로 야 너 이름이 김상균이니까 세균이야 그러면 아이, 이걸 해당행위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아니 이낙연 대표 전 대표한테 지지자 일부 이 정치 행태를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이 낙지라고 불렀어요. 네. 근데 이게 해당행위라고 지금 이상민 의원은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어르신들이 그 나이가 돼갖고 이름 갖고 놀렸다고 해당행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뭐 분당될 거다, 아름다운 결별을 할 거다. 근데 이걸 또 해당행위라고 경고를 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나와갖고 이게 왜 해당행위냐 뭐 이러는 건 난 너무 유치한 것 같아 진짜로. 나는 이상민 의원을 볼 때마다 이제는 의원같이 안 보이고 뭘로 보이냐면 그냥 아침 방송 패널로 보여요. 그 라디오 맨날 나와가지고 BBS 아니면 CBS. 꼭 나와서 이상한 얘기하면서 부탁질하고 이제 물론 이제 그 본인들의 그 지지자들한테도 시원한 얘기겠지만 지지 안 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저 애들 왜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서 하나 그리고 꼭 메인 포털에 걸려 있고 그럼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상민 의원이 나가실 거면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이 지금 이참에 나갈 거면 빨리 나가라 저는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일단 솔직한 얘기로 당대표도 사실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분이고 네. 실행력이 뛰어난 분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당대표도 지난 대선 이후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지만 네네. 단합될 하나의 당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본인의 자세를 좀 낮추시고 또 하고 싶은 거를 많이 억누르시면서 단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이재명 당대표가 걸어왔던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안다면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먼저 반성을 하고
더 좋은 민주당이 될 수 있게끔 같이 힘써서 나아가야지 이런 뒤에서 애들이나 하는 짓을 이게 뭐 원희룡이랑 뭔 차이? 아이 뭐 원희룡 괜찮아요. 어때? 네 이런 좀 유치한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양반들이 특징이 뭐냐면 아침 방송에서 이렇게 계속 맞아요. 구설수를 만들어내고 하루 종일 포털에 걸리게 만들잖아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방송국 입장에서는 빠꾸 안 나면서 이슈 만들어주고 계속 섭외가 쉽고 그래서 이제 섭외가 되는 게 있고 저는 이상민 의원이 이런 이야기한 거 말고 정치인으로서 한 거를 좀 누가 꼽아줬으면 좋겠어요. 뭘 했는지. 근데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상민 의원은 5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20년 동안 국회의원이었는데 그 20년의 그 정치 인생에서 어떤 특정 정치인은 이거지.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 정치인이라기보다 행정가로서 네. 이름을 알렸는데 뭐 기본소득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지역 카페다. 네. 이상민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20년 동안 과연 본인이 기억될 수 있는 뭘 했는지를 묻고 싶어요. 최소한 저는 이제 제가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국회의사당을 매일 아침에 뭐 저녁에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국회의사당 역사에서 장애인들이 철야농성 매일 해요. 네. 맞아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전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상민 의원 같은 중진 의원이 거기 연대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본인이 정말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같은 장애인으로서 그렇죠. 본인도 내가 이렇게 이들에게 힘 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욕했던 사람들이 욕 못해요. 사실 본인은 장애인이다라고 해서 뭐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혜택을 더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그 혜택을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고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렇게 욕 안 합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그 BBS나 CBS 나가지 마시고 국회의사당 역에 가갖고 연대하세요. 당대표라서 그런지 왠지 좀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 우리 이재명 당대표나 저 같은 경우만 볼 수 있는 그런 좀 폭넓은 네. 그런 이제 아젠다를 그렇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아, 근데 같습니다. 그 부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위원장님이 이제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 아니십니까? 네네. 옆에서 그 이재명 당대표를 보셨고 네. 또 여기 또 열린민주당의 또 당대표를 네. 오늘 보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역시 당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야, 오늘 좋아. 오늘 좋아. 오늘 분위기 좋아. 좋아. 야, 뭐 비웃나? 당대표 해본 사람이 있었다 아직. 당대표 안 했으면 접어. 손경호 게임하면 저희는 무조건 탈락이에요. 당대표 안 해본 사람 접어. 네. 접는 거지. 야, 오늘 급이만 올라가니까 네. 신나네. 어쨌든 그 이 민주당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수박이라고 하는 이제 수박이라는 네. 표현은 사실 별로 안 쓰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알려진 거니까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 몇몇 정도 있다라고 혹시 그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뭐 수박이라는 표현은 저는 뭐 잘 모르겠고 예. 생각이 좀 다르신 분들, 다르신 분들. 네, 예. 생각이 다른 분들이 좀 있죠. 뭐 그래도 20명은 안 될 것 같은데. 그 이하다. 네네. 그렇게 많지는 않다. 왜냐면은 이제 과거에 좀 생각이 그러니까 정치인 분들이니까 뭐 원내에 계신 분들이야 다 정치인들이고 본인의 생각을 가감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자유겠지만 그래도 이제 같은 공당으로서의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뭐 같이 하시려는 의지들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공천이 얼마 안 남았고 그렇죠. 네. 좀 더 그런 부분이 많아져서 제가 보기엔 20명은 충분히 안 되고요. 뭐 아까 말씀한 2명 두 명 정도, 2명. 예. 네. 아니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이제 이런 질문은 그 의원님들이 나오셨을 때 제가 이제 할 질문이 네. 의원님들한테 할 질문이긴 합니다만 또 의원님들이 대답하는 거하고 또 옆에서 계시면서 지켜보면서 또 느낌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왜 좀 오해받는 그런 의원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있죠. 네. 사실 대표적인 의원 중에 한 분이 김포의 김주영 의원입니다. 김주영 의원님. 네, 김주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네. 지난 대선 때 사실 김포는 아예 투표율 자체도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지지도도 높아졌고 그리고 김주영 의원 같으신 분들은 기본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요? 근데 다만 정치라는 건 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본인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또 신의를 지켜야 되니까 그분이 어쨌든 뭐 이낙연 전 대표 시절에 이렇게 발탁이 되신 분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또 자르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사실 의정부의 오영환 그 의원 같은 경우도 저는 그분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인이 물론 본인이 이제 정치적 의사는 본인의 판단에 앞서야 되겠지만 네네네. 당의 기준은 같이 하면서 본인이 어쨌든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랑 신의를 지켜간다는 것 자체는 저는 나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의 기조와 같이 발맞춰 간다고. 네네네네. 어쨌든 네, 저는 뭐 그렇게 그분들은 조금 오해가 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다. 네, 네. 요런. 특히 김지영 의원 같은 김지영 경우는 의원. 더더욱 네. 혹시 그 우리 당 대표님 보시기에 민주당 이제 네. 열린 민주당이 아직은 없으니까 네네. 의원님이 민주당 후 저기 의원들 중에 좀 이분은 난 오해하고 있었다. 뭐 그런 분이 있나요 혹시? 오해를 하고 네. 있었다. 아니면 근데 오해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보이는 걸로 증명을 해줘야지 오해했다라고 얘기할 텐데 실제로 이제 만나보면은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부위원장님의 말씀이신데 그쵸, 그쵸.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직접적으로 정치인들 의원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으니까 판단하는 기준들은 이 사람들이 했던 어떤 행위나 아니면 말이 그 어떤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이후의 행보에서 그것과 반대되는 어떤 것들 임팩트 있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갖고 아직까지 오해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맞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랑 좀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좋습니다. 어쨌든 옆에서 보신 거니까 일단 네네네. 보시고 말씀해 주신 거니까 나중에 우리 또 열린민주당에서도 이제 그 의원님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또 똑같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때 또 얘기를 나눌 수도 제가 있는 뭐 거니까요. 일단 이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어쨌든 뭐 당직이 아닌 뭐 하여간 네네네. 당직이죠. 네, 네, 당직을 네. 맡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뭐 이제 민주당에서 뭔가 직책을 안 맞으면 안 맡고 있을 때 그때는 뭐 그때 뭐 솔직하게- 말씀이 시원하게 네, 이제는 맞아요. 말할 수 있다. 뭐 네, 네, 여러 가지 그렇죠. 되죠. 그때 대선- 쌍욕도 할 수도 있어요. 형. 쌍욕도. 대선 때 일을 얘기하자면 네. 이 형 알아? 무박시빌입니다. 이 형도 알아? 제가 오늘 듣고 다음 주에 얘기 드릴게요. 그럼 개인 방송 가서 다 한다고. 다 빨리 안 돼. 안될것 같아. 하면 안 돼. 그럼 바로 차 타고 가. 진짜 알겠습니다. 이거 묵정한 얘기니까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로 이제 네.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는 좀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 이번에 그 명락 회동 네. 이미 한번 있을 뻔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녹화 기준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네, 네.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명락 회동 앞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일단은 이 의미는 뭐고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 건지. 아니 뭐 의미는 없죠. 사실 이 의미도 없다. 그냥 뭐 당 대표야 누구든 뭐 만나는 거고. 자당의 인사들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는 거고 그게 뭐 근데 이게 그 특별한 의미가- 낙엽 형이니까. 근데 아니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당 대표니까 뭐 당연히 당을 단합된 당을 위해서 뭐 추스르고 또 아우르고 이해해서 뭐 만나는 거지. 저는 뭐 그 자리에서 특별한 뭔가 시너지가 나온다든가 뭔가 뭐 어떤 획기적인 뭐 안이 나온다든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형 빨리 당직을 관둬야겠네. 속 시원하게 얘기하려면. 일단은 그 일부에서 명락 회동이 그 연기된 거에 대해서는 그 개파 간의 갈등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언론들이 있어요. 네, 네. 택도 없는 소리고요. 그날 만약에 홍보경보가 내렸는데 만났다. 야당의 전 대표하고 그렇지, 현 현 대표가 대표하고. 만나서 막걸리를 먹었다. 난리 나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불협화음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실제로 연기된 거는 그것 때문이니까 괜히 구설수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네. 거니까 현혹되지 마시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나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또 외부에서 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당을 하나로 화합하는데 근데 사실 되게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정말 당을 하나로 화합시키는데 관심이 없었으면 이미 다 쫓겨났어요. 옛날 이재명 성질대로 했었으면 맞아. 지금 뭐 욕먹고 있는 이상민 너무 센데. 잘라주세요. 이거. 아니 그 정도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해야 될 말들 그냥 그러다 보니 일부 지지자들은 이재명도 고구마가 됐다, 이재명 변했다, 개혁 의지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견디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 근데 요즘에 이제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개딸들이다라고 하면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낙연이랑 만나면 탈당하겠다. 그럼 저는 이재명 지지자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를 믿고 좀 운신의 폭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낙연을 만약에 안 만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쫌생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낙연 측에서는 뭐 어떤 딜을 걸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뭐 공천 문제든 간에. 근데 그거는 지난 대선과는 다르게 공천은 공관위에서 할 거니까 대표가 공천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빠져나갈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났을 경우에 둘이 사진 찍는 게
고관여층이 아닌 그 저관여층 그냥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쟤네 그냥 화해해가지고 잘 지내나 보다 라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불호 때문에 안 만나야 되는 건 그건 정치인이 아니라 그건 뭐 그냥 옆집 아저씨랑 싸워갖고 안 만나는 거지. 정치인에게 그거를 호불호를 가지고서 뭐 사람을 만나라 만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건 좀 너무 과학화니까 좀 너그럽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쨌든 만나긴 만나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안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부러 안 만나진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고, 네, 네. 우리 또 그 김상준 대표님께서는 이거는 그 정치인의 어떤 행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또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고. 얻어내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둘이 그렇죠. 무슨 뭐 앞으로 그치, 열심히 잘 그거, 이거 안 되는데 예. 그냥 그 미디어가 좋아하는 그림들을 가지고서 좀 좋은 기사가 나오면 그러면은 이제 유권자들에게는 그래 쟤네 뭐 괜찮나 그 좋은 그림을 그렇죠, 만들어내는 거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저도 하고 싶은 얘기 중 하나가 이게 이재명 대표가 제가 봤을 때 이 기자들한테 밉보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좀 안 좋게 쓰는 거야. 뭐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물을 마시니까 예를 들면 물만 마셔도 이재명 가뭄 기간에 물을 마셔. 농민들은 물 때문에 뭐 타들어가는데 본인은 유유자적 물 마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악마화 시킨 게 저는 맞아요. 되게 미디어가 있죠. 그 예를 들면 실제로 어떤 뭐 국정감사 기간에 경기도지사로 나왔을 때 맞아. 뭐 말하다가 이렇게 그 물 마시는 사진에다가 뭐 애 타는 이재명 맞아. 뭐, 별것도 아니야. 그 마침은 말문이 막혀. 뭐. 쫄려서 뭐 이렇게 해야 됐다라는 것처럼 이미지를 그렇게 만든 경우들도 있었죠. 야. 근데 약간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성남시장 또 네.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본인이 걸어왔던 길에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업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일단 중앙 일간지나 이런 그 매스미디어 자체에 대한 믿음이 사실 없었죠. 네네. 없어서 모든 홍보를 그런 중앙 일간지나 하질 않고 오로지 이제 본인의 개인 그렇죠. SNS를 또 통해서 많이 했었죠. 했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뭐 저도 밉보였다고 봐요. 밉보였다고 보는데 근데 언론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맞아요. 제가 언론은. 이것도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의도니까 밤에 술 먹고 지들끼리 떠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맞아. 있어. 그래서 쫑긋 이렇게 들었지. 어. 기자들이야. 어. 그래서 모 정치인을 만났는데 어. 책을 선물하더랍니다. 그래서 책을 받아갖고 가는데 책 안에 돈이 들어있었다. 진짜. 오. 돈이 그 들어있더라. 모 정치인 이름도 알고. 이름도 알고. 이름도 알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언론에 되게 호의적이 되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척진 것도 있지만 관리도 왜 이걸 굳이 관리해야 돼? 사실관계만 언론에 보도하면 되지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 분이니까 아마 언론에서는 좀 더 악의적으로 좀 보도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악의적이야. 약간은 그쵸 이제 언론을 다룰 줄을 모른다라고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을 믿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오르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진실을 언젠가는 보도할 거다. 네네네. 진실된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 순박했어. 그쵸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해 그 부분은. 근데 이 기레기들이 네.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야. 다만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행하는 그 정치적인 포지션이 굉장히 사실 제가 보기에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 본인이 당을 장악했을 때 친이 세력을 완전히 죽여버렸거든요. 네네. 정말 정적들을 다 죽여서도 맞아요. 대통령이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하다못해 안철수하고 박지원이 탈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당을 장악하니까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됐을 때 주변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 본인 주변 사람들로 해서 가야 된다라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야만 갈 수 있다. 근데 이 양반이 택한 건 정말 속 터지고 가슴이 막 심장이 막 간이 쪼그라들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하나의 민주당 저 윤석열 정부와의 싸워갈 수 있는 하나의 민주당을 만들어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당내 분열을 막고 네네. 지금 단합해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하고 계신데 이상민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조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 저희가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또 훌쩍 갔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편집이 어떻게 나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우리 두 분의 말씀이
정말 좋은 얘기만 나갈 것 같습니다. 네네네. 센 얘기도 많이 했는데 상당히 그 혹시 나중에 그 좋은 날이 오면 좋은 세상이 열리면 아니야. 이렇게 하자. 구독자가 1000명이 넘으면 아 이거 공개한다고? 아니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미끼를 던지자. 미끼를 요새 이 구독자가 안 늘어. 안 늘어. 아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아 순간 잠깐 놀랐어. 자 구독자 일단 1,500명 되면 오늘 거 하나 이렇게 딱 깝니다. 그렇죠. 그 돈봉투의 정신이 누군지 내가 깝니다. 연맥이려고 그래 누구를 연맥이려고?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살짝 듣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살짝 듣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비하인드 하나 털어놓고 가겠습니다. 거래. 그치. 거래. 아, 좋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 그 오늘 그래도 함께 해주신 마지막 소감하면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뭐 너무 잘 두 분이서 저 리드해 주셔가지고 재미있게 이야기했고요. 좀 처음 그 방송을 하는 거라 좀 말이 약간 두서없이 엉켰는데 무슨 말이에요? 잘하셨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어떻게 그 열린민주당 그 나중에 네. 방송하시고 그럴 때 한번 좀 예, 해주세요. 언제든지요. 네, 또 말씀도 배울 잘하시고. 때도 배울 것도 많고, 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사회는 사실 우리 사회가 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또 우리 새로 만든 정당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컨텐츠가 약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위원장님한테 기본 사회랑 관련된 자료도 많이 좀 요청해드리고 네네네. 좀 네네. 얻어가지고 네. 공부 많이 해서 우리도 좀 작지만 강한 정치 지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만 다른 거지 어쨌든 생각하는 거는 똑같으니까요. 그렇죠. 아, 네. 그럼요. 우리 네. 국민들 잘 살길 바라는 거 그런 거니까 당으로 보지 마시고 기본 소득, 기본 사회라는 걸로 본다면은 누구나 다 협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로서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그 이렇게 정사실 다른 기존 미디어나 이런 데서 다루지 않은 것들도 계속 이렇게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좀 많이 좀 퍼 날라서 좀 이렇게 좀 소문 좀 내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1,500명 되면 그 정치인이 누군지 알릴 테니까 꼭 좀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우리 정사 씨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